어떤 투자 종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고가나 신저가가 얼만큼 갱신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BNB든 루나든 에이다든 솔라나든 간에 우리가 파인스크립트를 할 줄 알면은 이렇게 언제 신고가가 터졌고 언제 신저가가 터졌는지, 그리고 그건 몇 번이었는지를 자동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무섭게 신저가만 여러 번 때려버리는 정말 위험한 코인들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모두 그래서 파인 에디터를 열고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저는 이제 새로운 신고가 신저가라고 해서 뉴 하이로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버레이는 true를 해서 차트에 같이 그려줄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제가 만약에 카운트라는 변수로 0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카운트의 변수를 계속 일씩 증가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봉이 한 번 찍힐 때마다 카운트가 계속 일씩 늘어나야겠죠. 이게 우리가 이 코드대로라면은 그렇게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플러스로 카운트를 그려 보겠습니다. 자, 세이브를 누르고 에디트 차트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지금 카운트가 무조건 1로 고정이 돼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카운트를 처음에 0으로 계속 초기화를 시켰기 때문이에요. 계속 0이 되니까 내가 여기다가 더하기를 해봤자 계속 0에서 1 되고 0에서 1 되고 0에서 1 되고 0에서 1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인 스크립트에서 어떤 변수를 딱 한 번만 초기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앞에다가 var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 카운트는 0은 var을 붙였을 때 한 번만 딱 초기화가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 봉의 제일 처음 부분에서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절대 초기화가 되지 않고 그냥 변경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var을 붙여서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배운 우리 var이라는 거를 가지고 앞에다 붙여주고 new high count라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고가가 몇 개인지를 체크하는, 카운팅하는 변수죠. 그래서 카운팅이 처음엔 0개로 초기화 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이 첫 번째 봉에서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var을 또 붙여서 new high price라는 변수에다가 high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한 대로라면 이 high는 딱 한 번만 초기화가 되는 거고 첫 번째 봉의 high가 new high pric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려 놓을게요. 이게 지금 내가 세팅한 new high price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is new high. 새로운 하이가 등장했는지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교가 일어나야죠. 자, 현재 하이가 내가 저장해 놓은 new high price보다 큰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첫 번째 봉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봉으로 한번 가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봉의 하이가 지금 선을 하나 그려 놓으면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노란색을 넣을게요. 자, 이게 두 번째 봉의 하이예요. 비교를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봉의 하이, 노란색이 이 빨간색보다 큰지를 검사했어요. 근데 지금 크지 않고 밑에 있어. 작죠. 그럼 이건 이제 아니다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false가 저장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세 번째 봉이죠. 세 번째 봉의 하이가 여기죠. 그래서 이 노란 선을 이동시켜 볼게요. 뜨르르 이동해서 봤더니 세 번째 봉은 이 내가 저장해 놓은 new high price보다 위에 있어요. 커졌죠. 그럼 여기는 이제 맞다. true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if문으로 만약에 is new high가 맞으면은 true라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new high price를 갱신해 주는 거죠. 뭘로? 현재 하이로. 현재 하이를 비교해 봤더니 new high price보다 크니까 현재 하이를 new high price로 바꿔 주는 겁니다. 갱신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변경을 할 때는 컬럼을 앞에 꼭 붙여야 됩니다. 컬럼 는을 해야 수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빼서 실행해 보세요. 에러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넣어줘야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갱신이 됐고 그러면 이제 UI 카운트도 제가 복사를 해서 똑같이 쓴 다음에 UI 카운트는 뭐였어요? 신고가가 몇 번 갱신했는지를 저장하는 변수였죠. 그래서 UI 카운트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죠. 증가시켜서 다시 UI 카운트에 갱신해야죠. 그러면은 컬런 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갱신을 해서 현재 내가 저장하고 있던 UI 카운트에 더하기를 해서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일씩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UI가 나타날 때마다. 그럼 지금 이걸 가지고 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bg 컬러라는 펑션을 쓰겠습니다. 자, bg 컬러는 이 백그라운드 컬러의 약자예요.
배경색을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is new high가 발생했다면은 맞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color.new 펑션을 이용해서 글이 낫겠네요. 녹색으로 90의 투명도로 내가 색깔을 넣어주는 겁니다. 배경색으로. 그리고 만약에 아니면은 이순유 하이가 아니면은 NA 이건 이제 색을 안 넣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번 세이브를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에드 차트를 눌러서 보면은 지금 신고가가 터질 때마다 지금 여기 노란 선이었죠. 여기서 이제 녹색 배경이 투명도 90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 신고가가 여기네요. 여기서도 지금 녹색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다가 다음 신고가에서도 이렇게 녹색이 들어갔고 다음 신고가, 다음 신고가, 다음 신고가 신고가가 터질 때마다 이렇게 녹색 배경이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신고가가 터졌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몇 번 이 new high count라는 이 변수에 들어있는 숫자 대체 몇 번 갱신이 됐는지를 우리가 표시해야겠죠. 그럴 때는 테이블이 좋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var my 테이블이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면 왜 var로 했겠어요? 테이블을 한번 만들고 더 이상 초기화를 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table.new 펑션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테이블을 생성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new를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뭐를 넣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포지션을 넣네요. 위치를 어디서 해야 될지. 그래서 포지션 점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다양한 위치를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들 센터 하면 중앙의 가운데죠. 여기다 넣어주고 그리고 컬럼스와 로우스를 우리가 컬럼스 2개, 로우스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BG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네요 또.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블랙을 해보겠습니다. 검정색으로 해서 넣어보고 그래서 이 테이블을 이제 우리가 그려볼 건데요. 만약에 bar state가 is last 마지막 바일 때만 테이블을 그리는 게 성능상으로 좋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이블.점 set이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첫 번째는 나의 my 테이블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엔 이제 몇 번째 컬럼에 그릴 거냐. 그래서 0번째 컬럼에 0번째 로우에 그리겠다라고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엔 또 뭘 넣어야 될까요? 한번 봅시다. 보면은 텍스트네요. 제일 중요한 거네요. 글자를 뭐 넣을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new high count 그걸 넣어야겠죠. 그래서 텍스트에는 new high count를 넣는데 잠깐만요. 이거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숫자를 텍스트에 넣으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str.toString 펑션으로 숫자를 문자열로 변경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트 컬러를 화이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이브를 누르면은 이렇게 20이 잘 들어왔네요. 그럼 이 솔라나라는 코인은 총 상장 이후로 20번의 신고가 갱신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는 분 한번 세보세요. 20번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한번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덟 일곱 열여덟 열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맞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고가 갱신이 몇 번 일어났는지 그리고 언제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신저가 갱신에 대한 부분도 지금 했던 거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var new row count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0이라고 초기화를 해주고요. var new row price도 처음에 우리가 low라고 정해주겠습니다. 초기화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검사를 해야죠. 만약에 is new low는 언제인지를 검사하는 거죠. low. 내가 지금 현재의 low가 내가 저장해 놓은 new low price보다 큰지가 아니죠. 작은지를 봐야죠. 신저가니까. 그래서 내가 저장해 놓은 신저가보다 작은 저가가 발생한지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is new low 새로운 신저가가 발생을 하면은 자, 위에랑 되게 비슷해요. 코드가 new low price를 low로 갱신을 해주고 갱신할 때는 반드시 컬런을 붙여야 돼요. 이거 안 붙이면 에러납니다. 그래서 넣어주고 그리고 new row count도 하나 증가시켜 줘야겠죠. new row count 더하기 1을 해줍니다. 완전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자, BG 컬러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래 복사를 할게요. 좀 힘들어서. 자, 비지 컬러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is new low일 때 새로운 신저가가 발생을 하면은 컬러를 green이 아니라 red로 하고 투명도를 90으로 하고 만약에 is new low가 아니면은 NA 색을 넣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를 한번 세이브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저가가 나왔을 때도 이렇게 갱신될 때마다 빨간색 배경인 투명도 90으로 들어가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앞에다가 문자열을 추가해 줄게요. 더하기를 이용해서 문자열 하나를 넣겠습니다. 신고가 갱신이라는 문자열과 백슬래시 n을 넣어줄게요. 이게 이제 키보드로 치면 엔터를 치겠다 이런 소리예요. 신고가 갱신을 치고 엔터를 치면 줄이 바뀌잖아요. 줄 바꿈을 만들어서 그 밑에다가 UI 카운트를 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하면은 이렇게 신고가 갱신하고 밑에 20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거 비지 컬러도 좀 바꿔볼게요. 비지 컬러를 우리가 컬러 점 그린으로 해서 백그라운드를 녹색으로 해놓고요. 이렇게 초록색이네요. 초록색으로 잘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비슷하게 신저가 갱신하고 백슬래시 n 넣고 더하기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지 컬러를 컬러 점 그린으로 하겠습니다. 레드 해야죠. 레드로 해야죠.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신저가 갱신도 이렇게 표현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만든 거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뭐 조그만한 팁이 있다면은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이 트레이딩 뷰에서 이렇게 코인 리스트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죠. 이런 것처럼 얘를 누르고 create new 리스트를 누르면은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세이브를 하면은 이렇게 빈 리스트가 생성이 됐죠. 여기다가 내가 심볼들을 계속 코인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크립토에서 한번 체크를 넣어 볼게요. BTC USDT나 이더리움 그리고 루나 그리고 시바이누네요. 시바이누 그리고 솔라나 에이다. 얘는 똑같은 거네. 이더리움 이건 빼려면은 얘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팬텀, 갈라, XRP 뭐 이 정도만 넣어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쓰면 좋은 점이 내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로. 그리고 이거는 키보드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키보드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렇게 편하게 이동하면서 신고가나 신저가가 몇 번 갱신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거 보니까 갈라네요. 이 갈라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21년 9월에 상장됐잖아요. 그쵸? 신고가 갱신이나 신저가 갱신이 아직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 XRP 얘는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이 상장된 이후로 신고가 갱신이 한 번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피눈물을 흘렸네요. 이거는 정말 장기 투자하신 분들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진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 짜니까 우리가 바로 좀 무서운 애들을 좀 골라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파인 스크립트만으로 신고가와 신저가 갱신을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